30년 만에 이런 일이, 사장님이 사라졌어요. 사장님이 야반 도주를 한 것도 아니고 30년 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사장님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결국 폐업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사장님은 어디 다른 곳에 취직을 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가 됐던가 그랬다는 뜻이잖아요. 왜 그러면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사실 저도 지표를 준비를 하면서 제 스스로도 굉장히 놀란 지표입니다. 소매 판매 지수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2022년 2분기 마이너스 0.2%였습니다. 그때부터 내리말입니다. 내리 9분기. 2023년 1년 내내 2024년도 1분기 2분기 9분기 연속 말입니다.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최악입니다. 30년 만에 가장 긴 불황 터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이너스 2.8%, 1분기만 지나고요 2분기부터는 1.8% 올라갔어요. 3분기는 1.5% 올라갔고요. 4분기는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지만 2021년에는 6.7%, 5.0%, 5.4%, 6.6% 올라갈 정도로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진짜 소매 판매가 지금은 안 좋다는 거예요. 2022년 1분기 2.6% 이후로 최악의 상태잖아, 우리 경제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에게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IMF 외환 위기보다도 어렵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기별로 봐서는 9분기 연속 최악의 상태를 지금 맞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소매 판매가 지금 최악이에요. 게다가 소매 판매하고 쌍벽을 이루는 내수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설비투자입니다. 설비투자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설비투자도 들쭉날쭉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021년부터 보시면 지금 3분기가 마이너스 0.9%죠. 4분기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3분기가 마이너스 9.6%가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마이너스입니다. 2023년 1분기가 마이너스 8%잖아요. 그리고 2024년에는 1분기가 마이너스 3.8%입니다. 2분기에 0.1%가 늘었다고 하지만 찔끔 늘은 것에 불과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소매 판매가 역사상 최악이고요, 설비 투자가 지금 마이너스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결국은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가 30년 만에 내수도 그렇고요, 또 우리 삶의 어떤 경제도 그렇고요,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솔직히 말입니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사장님들이 사라진다는 게 이거거든요. 전부 말입니다. 자영업자가 실업자로 넘어가요. 사장님들이 실업자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영업자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만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어나는 퍼센테이지를 보자고요. 2019년에서 2023년에 여러분 178.6%입니다. 그러면 1166명이 3248명이 됐다는 뜻인가요?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1166명이 3248명이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영업자는 굉장히 적거든요. 극소수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안 했거든요. 옛날에 식당 할 때도 안 했습니다. 가입한 사람들이 지금 거의 3배가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가입한 사람들이. 가입 안 한 사람까지 따지면요.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자영업자, 가게나 소기업의 사장님들이 사라지고 실업자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진짜 충격적이죠. 게다가 2024년을 보십시오. 1월에서 5월까지 벌써 2067명입니다. 작년 대비해 보면요. 벌써 63.6%에 육박합니다. 그냥 이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작년에 3,248명 보다가 현재로 봐서는 5,000명까지도 간다는 뜻입니다. 5,000명까지도. 그러면 여러분 5,000명 곱하기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장님들까지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진짜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내수가 망하니까 30년 만에 최악이라는 그런 지표까지 나오니까 자영업자들도 줄줄이, 소기업들도 줄줄이, 소상공인들도 줄줄이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진짜 나쁘죠. 문제는요. 경제 주체들이 이 소매 판매, 설비 투자 기본적으로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힘이 있나? 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정부만 하더라도 부채가 엄청 많습니다. 올해가 1,195조 8천억까지 갑니다. GDP 대비해 보면 47.4%입니다. 내년은요 1,277조예요. 48.3%. 국가가 빚이 많아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에요. 국가가 빚더미니까. 그만큼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곳에 돈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가게요? 가게 돈 원래 없습니다. 가게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가계 신용을 보면 소비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1,892조 2천억 원이나 되잖아요. 1,892조 2천억 원. 이 정도 숫자면 여러분 가계 신용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가계부채 전 세계 1등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소비할 수 있을까요? 더 어렵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부채가 장난 아니잖아요.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2,734조 원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GDP가 한 2,200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GDP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 기업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요. 가게도 그렇고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는 살려야 되잖아요. 경제는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 고민이 굉장히 저는 잘 안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나 하면요.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의 끈을 많이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당장 금리 인하하는 방법도 있겠죠. 금리 인하하는 방법도. 사장님이 덜 사라지게 하면 금리를 인하하면 돈을 푼다는 뜻이니까 돈을 풀면 소비를 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돈 푸는 건 안 된다. 이거 집값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거품만 쌓인다. 이거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면서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러면 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태의 어떤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방법 부동산이 있거든요. 아니 주택 인허가 건수라도 좀 늘려주면 안 되나요? 저는 공격적으로 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4년 1월에서 5월까지 국내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마이너스 24.1%입니다. 작년에도 17.8%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2년 연속 주는 거잖아요. 이거 말입니다. 인허가를 많이 해줘서
사업주들이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인허가도 안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인허가를 해주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장이라는 것은 심리거든요. 심리를 개선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허가를 많이 해줬으면요, 지금의 부동산의 어떤 최악의 상태 안 옵니다.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가서 서울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 실거래가율이 88.8%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90% 가까이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올라갔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허가가 덜 되고 착공 실적이 줄어들고 분양 실적이 줄어들고 부동산에 대한 공급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집값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예전역에 말입니다. 저는 집에 대한 공급, 윤석열 정부는 공급 중심이었잖아요. 저는 그 공급 중심으로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은요, 공급 중심으로 빨리 바뀌어져야 되고요. 또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 52시간제도 그렇고요. 아니 이게 여러분 주 68시간 하다가 주 52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16시간이 날아갔어요. 돈 그만큼 덜 벌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소비 안 합니다. 소비를 안 한다는 것은 이게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다는 거고,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까지 올랐으니까 더 이상 말입니다. 이게 버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내수가 진짜 많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저는 정부가 시장을 저는 바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많지가 않아요. 선택지가. 돈을 풀어서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집값이 오르고 또 부동산의 거품이 쌓이고 주식의 거품이 쌓여서 이게 무너지면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강력한 그것도 완전히 툭 터놓고 말입니다. 제도 개선을 해야 돼요. 저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지금 금리 인하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집값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최선이 최악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도 저는 항상 말을 하는데 반대로 말입니다. 최악이 최선을 만들어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요.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 굉장히 필요하다. 이것은 돈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잘 갈 수 있다는 심리의 개선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1차적으로 제도의 개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소매 판매가 9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저성장이라는 놈은요. 점점 그 깊이를 더해 갈 겁니다. 그리고 쑥 빠져들 거예요. 그게 위기입니다. 저는 그 위기가 올까 두렵습니다. 길게 저성장을 가는 것은 경제적 고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짧게 가는 것은 V자 반등을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러나 길게 가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통도 저는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그 방법 외에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지금이 아니면 그 때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 때를 놓쳤을 때 과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제대로 경제를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성장의 깊이만 더해갈 뿐이다. 그런 생각도 솔직히 많이 합니다. 저는 정부가 잘해주기를 바라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안타깝습니다.